28일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배당락을 맞아서 주가 하락을 버티느냐, 아니면 그냥 28일에 주식을 팔아서 배당락 당일에 주가 하락을 피하는 것이 나으냐. 연말로 다가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우선주죠.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잔여 이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보통주보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높죠. 그래서 우선주를 배당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일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일엔 배당락이 발생을 해서 그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한다면 2020년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29일, 즉 배당락 당일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 매력이 감소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특별 배당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분기 배당금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긴 바로 배당락 당일에 주가 하락률 역시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28일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배당락을 맞아서 주가 하락을 버티느냐, 아니면 배당금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 그냥 28일에 주식을 팔아서 배당락 당일에 주가 하락을 피하는 것이 나으냐. 역사적인 이 배당주의 배당락 당일의 주가 흐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배당락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선택지가 나은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 10년간 배당락 당일의 주요 주가 지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 이 배당락 당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크게 4가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배당금이 일정 기간 성장하는 기업, 그 중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그런 기업 순으로 편입을 시켜서 만든 지수입니다.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 중에서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을 하고 적자를 내지 않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구성한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지수의 배당락 당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당일에 항상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에서 심하면 3% 가까이 하락한 날도 있네요. 아무래도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즉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한 지수이다 보니까 배당락 당일에 확실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였느냐.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으나 확실히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죠.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락 당일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확실히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보다는 배당락 당일에 주가 하락률이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오히려 배당락 당일에 주가가 하락한 날보다 상승한 날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완전 정반대로 가죠. 배당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배당락이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주가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 자체가 성장주가 많잖아요. 그리고 기술주.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랑은 사실 상관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회피,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오히려 지수가 부진하다가 이렇게 배당락 당일이 돼서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 그리고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일반적으로 배당락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과연 얼만큼 걸렸는지 2010년부터 2019년 최근 10년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도간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얼마까지냐?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나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가 배당락으로 발생한 이 주가 하락률을 언제 만회하느냐,
자, 그 기준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먼저 2010년. 일단 이 파란색이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고요. 주황색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회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2010년엔 고배당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당일에 발생한 주가 하락률을 회복하는 데까지 11일이 걸렸어요. 반면 배당 성장 50 지수는 단 이틀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배당락 당일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배당락 하락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회복률을 보였다. 그런 의미겠죠. 2011년엔 고배당 50 지수는 회복하는데 24일, 배당 성장은 4일. 2012년엔 고배당 50 지수는 5일 만에 회복을 했고요. 배당 성장 50 지수는 0일이에요. 0일이 무슨 의미냐? 오히려 배당락 당일에 주가가 올랐다. 그런 의미겠죠. 2013년엔 고배당 지수가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네요. 40일 정도 걸렸고요. 이때 배당 성장 지수는 오히려 배당락 당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2014년 이때 당시에도 고배당 50 지수는 한 36일 정도 걸렸고요. 배당 성장 50 지수는 9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2015년부터 2019년. 자, 이때부터는 전반적으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 2014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이 배당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배당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엔 고배당 50 지수가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53일, 2달 정도 걸린 거죠. 배당 성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틀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2016년엔 고배당 50 지수는 75일, 배당 성장 50 지수는 37일. 이때가 가장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2017년에는 고배당 50 지수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6일. 배당 성장은 아예 배당락 당일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고배당 50 지수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9일. 배당 성장 50 지수는 10일. 마지막 2019년에는 배당 성장 50 지수가 회복을 하는데 무려 154일이 걸렸고 고배당 50 지수는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했어요. 즉 작년에 발생한 이 배당락 하락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2019년 지나서 2020년 자 이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죠.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초반에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치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참고로 이 배당 관련 주식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대부분 다 가치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경기 민감주보다는 꾸준히 좀 실적을 내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가치주가 반등을 했는데 대부분 어떤 주식들이냐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배당주 섹터가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2019년 올해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는 상당히 이 배당주 관련 주식들이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고배당 50 지수보다는 확실히 배당 성장 50 지수가 회복률이 훨씬 더 빠르다. 이 배당량으로 발생하는 주가 하락률을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과연 고배당 종목이냐 아니면은 배당 성장 종목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 즉 배당 성장 종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매년 배당금을 인상시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을 쓰다 보니까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배당 성장 50 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매년 배당금을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즉 실적 성장이 사실상 담보가 되는 자 그런 주식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고배당주라기보다도 이 배당 성장 주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번에 특별 배당 기대감으로 배당락 당일에 주가가 예년보다는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률을 역사적인 그런 흐름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상당히 빨리 만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어떨 때는 배당락 하락률을 빨리 만회를 했는데 어떨 때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9년, 그리고 2015년. 2015년 먼저 보시면 배당 성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만회를 하긴 했으나 만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019년,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 성장 지수가 배당락 이전 수준을 만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내년에 종합주가지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배당락 당일에 주가가 얼마나 하락한지,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